한동훈 법무장관 이번 국감에서도 박범계 김남국 등이 조금 달라들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일패도지한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한동훈 장관이 취임사부터 예결이라든가 본회의라든가 또 최근에 국감 이런 데서도 아주 사이다 발언을 전에는 이재명이가 사이다 발언을 했다고 했습니다만은 한동훈 장관이 사이다 발언을 하고 있고 또 한동훈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국민적 인기를 좀 끌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출판사인지 거기서 한동훈 장관의 어록집을 내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어록집 이런 것은 김정은 김일성 어록집 이런 말은 들었어도 대한민국에서 무슨 어록집 낸다 이런 것은 좀 생소하기는 합니다. 생경해요. 그런데 이거 출판사가죠. 예. 투나 미스. 예, 창작 프로젝트. 투나 미스. 예. 이런데 출판사인데요. 책을 내려고 이제 크라우딩 그 펀드 있잖아. 예. 근데 펀딩을 자금을 좀 모아가 책을 내고 나중에 많이 팔리면 또 배당 더 되겠지. 예. 근데 벌써 500명이 참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크라우딩 펀드에. 아니 500명.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부정적으로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니 그러니까요. 그 보면 제가 방송에서 항상 이게 떠드는 게 있잖아요. 예. 한동훈은 조선 제일 검이면서 이 말이 조선 제일의 검객, 예. 칼제비, 예. 조선 제일 검이면서 동시에 조선 제일 혀다. 예. 조선 제일 혀.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방송에서 많이 했죠. 그래서 조선 제일 여기서도 혀. 귀로만 듣던 그 제일혀를 이제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또 지금 펀딩을 하면서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책으로 내서 눈으로 확인. 그래서 이제 크게 어록집이 280페이지래. 그래요? 한동훈 덕이 얼마나 벌써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책이 280페이지래. 하긴 280페이지고요. 예. 근데 세 부로 구성된데 3부로. 3부로. 예. 처음에는 이제 취임사. 한동훈이 취임할 때 유튜브로 벌써 몇백만이 봐버렸잖아. 그렇죠. 그 취임사에 취임사가. 100만 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훨씬 더 늘었겠지. 취임사. 그 다음에 기자회견. 예. 한동훈이 기자회견을 여러 번 많이 했잖아요. 여기 2부고요. 그 다음에 3부가 청문회 할 때, 그거 진짜 많이 넣었죠. 예, 많이 청문회. 230만 대정부 뷰가 질문들. 그렇게 나왔어요. 고민정부 할 때 235만 뷰가 그건 나왔어요. 옛날에 그때고 지금 훨씬 더 제가 예. 늘은 걸로.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취임사, 그 다음에 기자회견, 그 다음에 대정부 질문 청문회 이렇게 3부로 구성돼가지고 280으로 노는 거고요. 예. 이게 어록이 워낙 많아서 대표적인데 그런 것도 있죠. 여기 놓잖아요.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이다. 그렇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이다. 예. 그럼 여기 검찰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문재인, 네. 그다음에 이재명, 네. 그다음에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준석이도 지금 겁나죠. 지금 이게 기소 직전이니까 예. 이런 게 범죄자들이 검찰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런 게 주옥 같은 촌철살인의 의혹 있잖아. 많아요. 280페이지로 모은 거죠. 경찰 장악하려면 민정수석실을 왜 폐지했겠냐. 민정수석실이면 경찰 장악이 잘 되는데 또 김건희 여사만 수사지휘하라는 것은 정파적이다. 수사지휘 이재명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역공을 했고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받는 정치인 지키는 도구에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참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말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윤석열 어록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범죄 완판 여러 가지 어록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나는 출판 그건 모르겠고 상식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상식적인 얘기를 공적으로 한 얘기 그걸 책 내겠다는데 내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 한동훈 장관이 그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것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정치 마케팅의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건 일환 아니겠느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서서히 이렇게 달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책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내기는 좀 쑥스럽잖아요. 네. 더군다나 한동훈 장관은 지금 언제 차출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방송하는 비서관 출신, 옛날에 비서관 출신 그 선배 한 분 만났더니 한동훈에 대해서 이제 그 제가 많은 이야기를 좀 했어요. 네. 과연 이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게 장관 중에 팬덤이 좀 있는 거는 한동훈이 유일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희룡 장관 지지율이 뭐 1, 2%니까 한동훈 장관은 이제 1, 2등을 보수에서는 뭐 거의 1등이고 네. 전체도 이게 이재명 다음에 2등인 것도 많이 나왔죠. 따라서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은 어떤 식으로든 이게 그 활용해야 된다. 저는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으로 봐요. 이원석 총장까지가 검사입니다. 예. 법무부 장관은 이게 검사가 아니에요. 정치인이죠.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자, 그렇다면 이게 그 한동훈 장관은 진짜 이게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예. 또 이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네. 상당히 기여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여기 딱 눈에 떠있는 아주 그 비서관 그 평론가가 저한테 이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럼 이게 한동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이번에 당대표는 좀 빨라. 아, 그렇죠. 근데 일부에서는 그냥 당대표로 한동훈이 차출해. 에이, 그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한동훈의 경험이 아직 당대표를 하기에는 아직 아니에요. 예. 그럼 이게 어떻게 한동훈을 활용하느냐? 바로 이게 그 총선에 나와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게 장관 이제 1년 더 하잖아. 예. 후련내죠? 4월 달이잖아. 4월 한동훈은 어떻게 활용하냐? 총선에 출마한다. 여기까지는 이게 누구나 생각하잖아. 예.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밌더라고. 그 선배가 정치 엄청 뛰어난 분인데, 그럼 이게 어디 나가요? 이랬더니 이준석이 지역구에 나가래. 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노원에 한동훈이 나가면 이준석이 잡는다는 거야. 물론 이게 이준석이가 공천 못 받으면, 예. 공천 못 받으면 지도 출마할 거 아닙니까? 뭐 무소속이든 예, 당을 만들든 말든 딴 데 뭐 민주당 가든 하여튼 어디든지 이준석이가 공천 받든 안 받든 넣을 거 아닙니까? 예. 공천 안 주겠지. 왜냐하면 이게 1년 6개월 당원 정지가 후내년 1월 8일까지잖아. 예. 그러면 이게 당비 3개월 내가지고 뭐 이게 공천 주겠습니까? 예. 근데 정치인이요. 정치인에게 기승전 배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이준석이가 총선을 건너뛰겠습니까? 어디 넣어도 넣는단 말이에요. 물구나무 써서도 국회 들어온다 그러잖아, 옛날에. 그리고 이준석을 대체할 만한 사람, 국민적인 어떤 그 관심이라든가 인기도, 이거는 한동훈뿐이 지금 없죠. 스타 장관 아니, 얘기했지만 그게 딱 한 사람 나온 거예요. 노원구가 상계동이잖아요. 예. 그 지역에 이게 중산층 자수성가형이 많대.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게 안철수, 한동훈, 이런 데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도 그거 됐잖아요. 예. 근데 안철수가 또 그 나이는 그렇고, 지금 이미 지역구를 안철수는 분당으로 갔잖아. 예. 근데 한동훈이 집이 어디냐면 타워 팰리스입니다. 예. 강남이에요. 강남 을일 거야, 제가 알기로. 그렇겠죠. 제가 역삼동이니까 갑이고. 근데 한동훈이가 출마하면서 강남에 논다? 이건 아니잖아. 그렇죠. 거기는 뭐 땅 짓고 헤엄치기인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 그러면 서울에 나가는데 전국적 지명도가 있으니 어디가 딱 좋으냐? 그게 바로 노원구에 안철수가 분당 갔으니 예. 이준석 잡는데 한동훈 쓰면 모양새도 좋고 딱 이게 그 된다. 야, 저는 이게 그 아이디어에 제가 이게 딱 와닿더라고. 앞으로 이게 그 한동훈 장관 정치할 때 한번 제가 말한 걸 참고해서 제가 공식 방송에서 처음 하는 이야기니까 이준석을 한번 잡아봐라. 이 제안을 드립니다. 지난 6일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의 권칠성 의원이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 출마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다. 그런데 또 물으니까 지금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그럴 생각은 없다. 거기다 현재를 또 넣었어요. 이런 거 보면 한동훈 장관도 내심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여운을 지금 남겼어요. 과거 윤석열 대통령도 2020년 그 10월 국감 때 그때는 또 김도 이쪽에서 물었죠.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제 직무를 다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향후 거치는 뭐 이렇게 퇴임 후에 국민과 또 사회를 위해서 뭘 봉사를 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러면 그 방법 중에 정치 출마도 포함되느냐? 지금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여운을 두었거든요.
그래갖고 언론에도 시사했다. 정치 참여를. 그랬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도 이 국감에서 발언이 조금 심상치는 않습니다. 뭐 그때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할 때 그걸 가지고 징계 사유로 삼았죠. 추미애가. 예, 그랬었죠. 추미애가 말도 안 되는 완전히 뭐 추미애가 그게 이거 완전히 그건 뭐 그때 조자룡이 헝칼 쓰듯이 막 그냥 징계 사유를 6-7개 막 삼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갖고 그리고 그것도 삼았었죠. 정치 안 한다고 해야지 뭐 이게 퇴임 후에 생각해 본다고 하냐. 그 말도 안 되는 사유를 삼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그 한동훈 장관 발언이요. 윤석열 대통령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 출마하겠다는 생각으로 듣기더라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그때 총장은 이제 퇴임 후에 전체 생각해 본다. 근데 한동훈 장관도 내 장관 마치고 퇴임 후에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말은 이게 내일 출마 선언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오늘 현재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그 출마 생각이 없다는 말은 안 느끼고 그냥 이게 그 현재라는 말만 계속 그냥 와닿더라고요. 예. 이 말은 지금 이게 법무부 장관이 공무원이니까 현재 출마한다면 그 선거법 공무원법이 위반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연히 모범 답안은 생각이 없다 해야 되는데 액센트를 딱 보니까 앞에 현재 이게 와닿더라고. 따라서 저는 뭐 제가 알기로 이게 그 한동훈 장관은 정치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김태현이하고 친해요. 옛날에 그 라디오도 진행하고 TV에 패널로 많이 나오는 예, 김태현 변호사 있잖아. 예, 예. 보니까 이제 그 한동훈이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동기거든요. 학교 다닐 때 이게 한동훈이가 교류 폭이 넓었대. 이 말은 이게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지만 학교 안에 이게 놀던 주먹 뭐 이래 있잖아. 근데 일진들 일진이지 왜 학교도 이게 보면 뭐 주먹도 있고 깡패도 있고 뭐 별의별 문제아들이 많잖아. 이런 사람들하고도 친했다는 말은 이게 교류의 폭이 상당히 넓고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 2진 이 사람들도 야 우리 한동훈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 정도로 이게 카리스마도 좀 있을 때. 제가 보기에 뭐 한동훈은 저는 학교 다닐 때 리더십이나 또 이게 최근에 보면 자기 관리가 철저하죠. 한동훈이 어디 퇴근 후에 룸이나 가나 아니면 여자 집에 가나 미행을 아무래도 한 달 동안 미행해도 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더 탐사가 미행했잖아요. 예. 그만큼 여기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술도 잘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지금 이게 73년생입니다. 그럼 이게 법무부 장관하고 뭐 합니까? 그때 그냥 변호사만 하면서 평생을 보내기에는 안 맞잖아요. 저는 뭐 100% 거의 99.9니까 100% 이게 정치한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어록집 출판 여기에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